여러분, 오늘은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햇살이 반짝반짝 빛나는 초원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 초원에는 참 많은 동물 친구들이 살고 있답니다. 아침이 되면 다람쥐는 도토리를 모으러 나가고 새들은 노래를 부르며 하늘을 날아다녀요. 모두들 부지런하게 하루를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 초원에 유난히 게으른 친구가 한 마리 있었어요. 바로 늑대 브루노랍니다. 브루노는 커다란 나무 아래에서 배를 드러낸 채 누워 있었어요. 햇살이 따뜻하게 비쳐도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도 브루노는 꿈쩍도 하지 않았답니다. 후, 사냥은 귀찮고 누가 밥 좀 떠먹여줬으면 좋겠네. 브루노는 하품을 하며 게으르게 배를 긁적였어요. 늑대라면 용맹하고 날쌔야 하는데 브루노는 정반대였답니다. 사냥 나가는 것도 귀찮고 움직이는 것도 싫어하는 게으름뱅이 늑대였거든요. 그때였어요. 시냇가에서 토끼 루피가 당근을 씻으며 다가왔답니다. 루피는 초원에서 가장 영리한 토끼로 유명했어요. 작은 몸집이지만 머리는 누구보다 빠르고 언제나 밝은 미소를 잃지 않는 친구였죠. 브루노 형, 또 게으름이에요? 이러다 진짜 배고파서 초원에 누워버리겠어요. 그것도 나쁘지 않지. 브루노는 대수롭지 않게 배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루피는 브루노의 눈빛에서 뭔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답니다. 반짝하고 꾀를 부리는 듯한 눈빛이었거든요. 루피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형이 또 무슨 꾀를 부리려는 걸까? 라고요. 해가 지고 밤이 찾아왔어요. 초원에 별들이 반짝이기 시작하고 동물들은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브루노도 자신의 동굴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잠을 자려는 게 아니었답니다. 브루노는 동굴 안 깊숙한 곳에 앉아서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내가 병이 들었다고 하면 다들 동정심에 찾아오겠지. 브루노는 나쁜 꾀를 생각해냈어요. 자신이 아프다고 거짓말을 해서 동물들을 동굴로 불러들이려는 계획이었답니다. 그리고 동굴에 들어온 동물들을 여러분도 짐작하시겠죠? 브루노는 혼자 키득키득 웃으며 계획을 세웠어요. 다음날 아침이 되자마자 브루노는 동굴 밖으로 나가지 않고 일부러 신음소리를 냈답니다. 그 소리는 초원 이곳저곳으로 퍼져나갔어요. 처음엔 한두 마리의 동물만 듣더니 점점 더 많은 동물들이 소문을 듣게 되었답니다. 늑대 브루노가 아프대. 저렇게 무섭던 늑대가 병이 들었다니. 동물들은 수군수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에요. 착한 마음씨를 가진 사슴이 제일 먼저 브루노의 소식을 들었답니다. 사슴은 비록 브루노가 무서운 늑대지만 병든 동물을 그냥 둘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약초를 몇 개 뜯어서 동굴로 향했답니다. 그렇게 무섭던 브루노가 아프다니 안타깝네. 사슴은 동굴 입구 앞에 섰어요. 조금 무섭기는 했지만 용기를 내서 안으로 들어갔답니다. 누구세요? 사슴님이시군요. 어서 오세요. 사슴은 안심하며 더 깊숙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뒤로 사슴은 다시 나오지 못했답니다.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번엔 두더지가 브루노를 찾아갔답니다. 두더지는 평소 조심스러운 성격이었지만 주변 동물들이 설마 병든 늑대가 뭘 하겠어? 라고 말하자 마음을 놓았어요. 그래도 조심해야 해요. 늑대는 늑대죠. 설마 병든 늑대가 뭘 하겠어요? 두더지도 결국 동굴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사슴처럼 다시는 나오지 못했답니다. 브루노의 계획은 성공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모든 일을 이상하게 여기는 친구가 한 마리 있었으니 바로 우리의 영리한 토끼 루피였어요. 루피는 시냇가에서 당근을 씻으며 생각에 잠겨 있었답니다. 이상하네. 어제 사슴, 오늘은 두더지까지 안 보이잖아. 루피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평소라면 사슴은 이 시간에 풀밭에서 풀을 뜯고 두더지는 땅을 파고 있어야 하는데 말이에요. 그때 고슴도치가 다가왔답니다. 다들 브루노 병문안 간다더니. 루피의 눈이 반짝 빛났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답니다. 루피는 당근을 내려놓고 자세를 고쳐 앉았어요. 흔적을 찾아야 해. 루피는 탐정이 된 것처럼 돋보기를 들고 조사를 시작했어요. 먼저 사슴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로 갔답니다. 거기서 발자국을 따라가다 보니 모든 발자국이 브루노의 동굴로 향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죠. 동굴 안으로 들어간 발자국은 선명한데 나오는 발자국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루피는 두더지의 발자국도 확인해 봤어요. 역시 마찬가지였답니다. 안으로만 들어간 발자국, 나오는 발자국은 전혀 없었죠. 루피는 조심조심 동굴 입구로 다가갔어요. 작은 토끼지만 용감한 마음을 가진 루피는 멈추지 않았답니다. 동굴 입구에 도착한 루피는 더 자세히 땅을 살펴봤어요. 이건 뭐야? 안으로 들어간 발자국만 잔뜩, 나오는 발자국은 하나도 없잖아. 루피가 중얼거리는 순간 동굴 안쪽에서 브루노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루피냐? 어서 들어오렴. 나 너무 아프단다. 하지만 루피는 속지 않았어요. 브루노의 목소리가 너무나도 힘차고 건강해 보였거든요. 아픈 동물의 목소리가 아니었답니다. 형, 목소리가 꽤 힘차네요. 감기 아니고 감쪽이겠어요. 브루노는 당황해서 헛기침을 했어요. 들켰다는 걸 알았지만 그래도 계속 연기를 이어갔답니다. 코코 감기지. 어서 와서 인사나 하렴. 루피는 피식 웃었어요. 브루노의 거짓말이 너무나도 뻔했거든요. 루피는 당근을 주머니에서 꺼내 한 입 크게 베어 물었답니다. 형, 들어가기 전에 발자국 청소 좀 하세요. 너무 티 나잖아요. 루피의 말에 동굴 안쪽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브루노는 당황했답니다. 자신의 계획이 완전히 들통났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자 브루노는 짜증이 났어요. 흥! 이놈의 토끼. 예전 같았으면 한 입에 그냥. 브루노가 화를 내며 동굴 밖으로 뛰쳐나오려는 순간이었어요. 루피는 전혀 놀라지 않고 피식 웃으며 대답했답니다. 예전엔 빠르셨죠? 지금은 배만 빠르잖아요. 루피의 말에 브루노는 더욱 화가 났어요. 획 하고 동굴 밖으로 뛰쳐나왔는데요. 앞불싸! 브루노는 동굴 입구에 있던 큰 돌에 발이 걸려서 대구르르 굴러버렸답니다. 통통한 배 때문에 마치 공처럼 굴러가는 모습이었어요. 루피는 깔깔 웃으며 재빠르게 달아났어요. 작은 다리로 폴짝폴짝 뛰어가는 루피를 배가 무거운 브루노는 따라잡을 수 없었답니다. 형, 운동 좀 하세요. 루피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어요. 브루노는 헉헉거리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답니다. 숨이 차서 더 이상 쫓아갈 수가 없었거든요. 루피는 곧장 초원 한가운데로 달려갔어요. 그곳에는 동물 친구들이 모여 있었답니다. 다람쥐, 고슴도치, 토끼들, 그리고 새들까지 모두 모여 있었죠. 루피는 큰 바위 위에 올라가서 외쳤어요. 여러분,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동물들이 모두 루피를 바라봤어요. 루피는 숨을 고르고 침착하게 말하기 시작했답니다. 브루노 형이 아프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사슴과 두더지가 사라진 건 브루노 형의 꾀 때문이라고요. 동물들은 깜짝 놀랐어요. 어떤 동물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고 어떤 동물은 화가 났답니다. 루피는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루피는 동굴 입구에서 본 발자국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안으로만 들어간 발자국, 나오지 않은 발자국들, 그리고 브루노의 건강한 목소리까지. 동물들은 점점 루피의 말을 믿기 시작했답니다. 그럼 사슴과 두더지는 어떻게 된 거예요? 루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것도 확인해야 할 일이었거든요. 바로 그때였어요. 동굴 쪽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답니다. 사슴과 두더지가 비틀비틀 걸어오고 있었어요. 다행히 둘 다 무사했답니다. 사실 브루노는 너무 배가 불러서 동굴 깊은 곳에 가둬두기만 했던 거예요. 루피가 브루노를 유인해서 밖으로 나오게 하는 동안 두 친구가 탈출할 수 있었던 거랍니다. 정말 무서웠어요. 브루노가 저를 가뒀답니다.
저도요. 다시는 그런 거짓말에 속지 않을 거예요. 동물들은 분노했어요. 모두 한 목소리로 외쳤답니다. 이제 다시는 브루노를 믿지 말자. 그날 이후로 브루노는 정말 외로워졌어요. 아무도 브루노를 찾아오지 않았고 브루노가 나타나면 모두 피해서 달아났답니다. 브루노는 동굴 안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역시 거짓말은 속 편하게 굴러도 오래 못 가네. 브루노는 후회하기 시작했어요. 게으름을 부리고 거짓말로 다른 동물들을 속이려 했던 자신이 부끄러웠답니다. 며칠이 지나자 브루노는 정말로 배가 고파지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였어요. 사냥을 나가려고 해도 아무도 가까이 오지 않았고 브루노는 너무 게을렀던 탓에 사냥 실력도 녹슬어버렸답니다.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자 브루노는 점점 힘이 없어졌어요. 마침내 브루노는 동굴 앞에서 쓰러지고 말았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비춰도 브루노는 일어날 힘이 없었어요. 그때 작은 발자국 소리가 들렸답니다. 작은 발자국 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루피였어요. 루피는 브루노가 며칠째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는 소식을 들었답니다. 처음엔 거짓말이겠지 하고 생각했지만 다른 동물들에게 확인해보니 이번엔 진짜였어요. 루피는 주머니에서 빵 조각을 꺼냈어요. 자신이 아침에 먹으려고 준비했던 빵이었답니다. 루피는 조용히 브루노 앞에 빵을 내려놓았어요. 브루노는 천천히 눈을 떴어요. 눈앞에 빵이 있었고 루피가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답니다. 브루노는 놀랐어요. 루피야, 너는... 이건 진짜로 굶은 늑대용이에요. 다음부턴 속이지 말고 솔직하게 말하라고요. 브루노는 빵을 받아들고 눈물을 글썽였어요. 자신을 속이려 했던 브루노를 루피는 그래도 도와준 거예요. 브루노는 감동받았답니다. 루피야, 넌 내 진짜 친구구나. 루피는 빙긋 웃었어요. 하지만 그냥 끝나지 않았답니다. 루피는 손가락을 하나 들어올리며 말했어요. 친구요? 조건 있어요. 이제부터 사냥 말고 당근밭 지킴이 알바하세요. 브루노는 어이없다는 듯 웃었어요. 하지만 싫지 않았답니다. 오히려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루피가 자신에게 다시 기회를 준 거니까요. 알았어, 알았다고. 당근밭 지킴이 나쁘지 않네. 그날 이후로 브루노는 달라졌어요. 더 이상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루피의 당근밭을 지켰어요. 처음엔 힘들었지만 점점 익숙해졌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브루노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어요. 동물 친구들도 조금씩 브루노를 용서하기 시작했거든요. 브루노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을 열어준 거랍니다. 어느 화창한 오후였어요. 동물들이 함께 초원위를 달리고 있었답니다. 루피가 앞장서서 뛰고 사슴과 두더지, 고슴도치와 다람쥐가 함께 웃으며 뛰어갔어요. 그리고 그 뒤에서 브루노가 당근 바구니를 들고 헉헉거리며 따라왔답니다. 야, 너희들 조금만 천천히 가면 안 되겠니? 형, 운동해야죠. 이제 게으름뱅이 늑대는 옛날이야. 브루노도 덩달아 웃었어요. 힘들었지만 행복했거든요. 진짜 친구들과 함께 있다는 것, 그리고 정직하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브루노는 이제 알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거짓말은 결국 들통나게 된다는 거예요. 브루노처럼 꾀를 부려 다른 이들을 속이면 결국 자기 자신만 외롭고 불행해진답니다. 두 번째는 진짜 친구는 힘들 때 곁에 있어준다는 거예요. 루피는 브루노가 자신을 속이려 했지만 진짜 힘들 때는 도와줬어요. 그게 진정한 친구의 모습이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구든지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브루노는 게으르고 거짓말쟁이 늑대였지만 반성하고 노력하면서 좋은 친구가 되었답니다. 지혜로운 눈으로 세상을 보면 속임수보다 웃음이 더 크게 들린답니다. 그리고 정직한 마음으로 살아가면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어요. 자,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영리한 토끼 루피와 게으른 늑대 브루노의 이야기. 재미있었나요? 여러분도 루피처럼 지혜롭고 브루노처럼 용기 내어 변화하는 사람이 되길 바라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안녕!